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좀 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의문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든 성공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꾸 망하는데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공부, 여행, 직장인이라면 이제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제 혼자 이거에 대해 많은 고민도 한번 해봤는데 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한 가지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무언가를 하기 전 하는 첫 단계, 바로 이 기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획이라는 답이 좀 뻔한 답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숫자를 미리 안다면 내가 하려는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성공을 하려면 꾸준히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불변의 진리죠. 하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돈을 너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하면서 인형 눈붙이기를 밤새서 몇 년간 해본다고 쳐볼게요. 갈수록 이 눈붙이기 스킬은 조금씩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 몇 년 뒤에 나의 계좌, 수익도 스킬처럼 같이 늘어나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좀 자본주의 상식을 익히셨다면 다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은 이런 뻔한 얘기를 좀 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이라는 걸 항상 세우죠. 요새 유행하는 MBTI에서 나는 계획형이 아니야, 나는 즉흥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갈 거야, 아니면 어느 맛집은 꼭 방문할 거야, 이런 자세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일단 어느 여행지를 가야 내가 이번 휴가 때 행복할 것 같다라면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면서 이 여행 장소에 대한 기획을 하죠. 하다못해 이제 혼자 갈지 아니면 친구랑 갈지 계획을 세우죠. 친구랑 간다면 날짜를 서로 맞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사실 이 기획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획을 하면 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기획 단계에서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고 봤더니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로 수요와 공급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조사를 하신다면 이 부동산,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 등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적용이 돼서 여러분이 좀 성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사업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농담 삼아 나는 회사 잘리면 치킨집을 차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치킨집을 차릴 때 일반적으로 나는 BBQ를 차릴 거야, BHC가 낫지 않나? 나는 내내 치킨이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게를 차린다면 내 가게 주변에 몇 개의 집이 정확하게 있어야 내가 매출을 내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기획 단계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하실 거라 생각을 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조사나 생각을 하지 않고 가게를 차리셨다가 많이 망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상권 분석을 해서 알려주시긴 하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프랜차이즈만 믿고 몇 억씩 들여서 가게를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런 거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이 프랜차이즈에게 여기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데 본사에서 조사한 이게 맞나요? 라고 하시면서 좀 항의도 하고 이 본사 직원한테 좀 개무시도 하고 하시죠. 이 분석이란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치킨집을 하는 건 아니라서 정확한 예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루에 닭을 얼마를 튀겨야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브랜드 치킨 중에서 하루에 60마리만 튀겨요 라고 하는 60개 치킨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치킨집 가게를 차려서 잘 굴러가려면 하루에 한 60마리를 팔아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신문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2주에 한 번씩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 한 집에서 보통 15일에 한 번씩 치킨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차리는 치킨집 주변에 몇 개의 세대, 몇 개의 가구가 필요할까요? 하루에 60마리를 이제 팔아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5일에 치킨을 한번 시켜 먹는다면 뭐 대략 한 60 곱하기 15 쳐서 900가구가 필요하겠죠.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이 맞나요? 아니 뭐 우리 집은 한 번에 2마리씩 시키는데요. 아니면 뭐 치킨집은 하루에 100마리를 튀겨야 잘 굴러가요. 뭐 이런 소리는 잠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킨집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900세대가 필요한데, 뭐 요새 아파트가 한 20층까지 있다고 치면 한 개 라인에 20가구, 이 한 동에 6개의 라인이 있다고 치면 한 개 동에 한 120세대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대략 한 8개 동이 있으면 960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8개 동이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에 치킨집이 한 개가 존재한다면 엄청 잘 굴러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필요한 가구인 900세대에서 60세대나 더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치킨집이 하나가 갑자기 동네에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이 하나가 망해야 다른 한 집이 다시 원래대로 매출이 돌아오는 건데, 보통 이제 가계 계약을 건물주와 2년 정도 이렇게 맺으니까 2년 동안 월세 내고 뭐 다른 거 지출 내고 하다 보면 이 하나의 가게가 결국 문을 닫아도 결국엔 이 두 가게 모두가 힘들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획 단계에서 이 상대편 치킨집이 조사를 해보고 이 동네에 안 들어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제 뭐 치킨집이 아니라 돈가스집을 차린다면 뭐 어땠을까? 그쵸?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치킨집이 아무리 맛있어도 다른 지역에서까지 와서 먹지는 않죠.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없던 맛인 수원 왕갈비 통닭 이런 집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멀리서 굳이 뭐 찾아와서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돈가스 집은 약간 다르죠. 예전에 이제 뭐 골목식당이란 곳에 나왔던 연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까지 가서도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초밥집, 아니면 소고기집 이런 가게들의 손님 타겟은 그 동네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는 거죠. 하다못해 뭐 초밥 먹으러 일본을 막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내 옆에 같은 업종이 생겨도 내가 잘 준비만 하면 굳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객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생존을 할 수가 있죠. 뭐 최근에 보니까 설렁탕집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포장 배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게들은 일단 정말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제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리뷰도 뭐 잘 쌓아야 되고,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분야에서도 잘 홍보를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내가 서울을 사는데 강원도에 2박 3일을 놀러 간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의 소중한 연차를 써서 강원도까지 가서 이 3일 중에 한 끼를 뭐 평범하거나 아니면 맛없는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을 가셔서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리뷰를 보고 검증을 해서 맛집을 찾아가죠. 왜냐면 이 손님 입장에서는 맛없는 가게를 가서 실패한 선택을 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럼 이제 내가 가게를 차린다고 기획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이란 부분까지 같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진 않더라고요. 온라인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팔아야 되는 물건이 네이버에서 아니면 쿠팡 뭐 이런 다른 오픈마켓에서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몇 번씩이나 이 키워드가 검색이 되는지,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검색을 조금만 해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검색이 된다고 무조건 다 판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몇 %나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야를 같이 고민해 보시고 조사를 하셔야 사업을 하시는데 성공을 하겠죠. 물론 이 사업이라는 게 시장 조사만 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겠죠. 뭐 꾸준히 또 계속 해야 되고, 뭐 중간에 이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성공을 할 겁니다. 그래도 기왕 꾸준히 노력할 거라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이런 수요와 공급 조사를 하시면서 이 계획을 잘 세우고 잘 될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하고 마케팅을 하라는 거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 이런 거는 제가 영상을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해 주시고 계속 시청을 해 주시면 뭐 제가 아는 선에선 열심히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